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남방 불교권의 탑들을 살펴봤습니다. 이 시간부터는 북방 불교의 탑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. 먼저 티베트의 그 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이 티베트라고 하는 곳은 사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 또 쉽사리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죠.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있어서 티베트 불교라 하면은 그저 그 미지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정도,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 그 유럽의 일부 불교학자들이 이 티베트 불교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 이해한 것들을 서구에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 그냥 소개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들이 티베트라고 그러면은 그 좀 이상한 불교의 형태,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전에 어떤 우리와 같이 어떤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옷만이 반매움이나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알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불교 방송을 통해서도 티베트 불교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근래에는 어쨌든 밀교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러한 그 새로운 이해가 많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세계 불교학계는 이 티베트가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 장경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서 지금은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 티베트 장경이 바로 그 산스크리트 장경을 아주 잘 번역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이루어져 왔었죠. 그것은 티베트 자체가 산스크리트를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한문 장경이나 우리가 흔히 봐왔던 한문 장경이나 혹은 뭐 한글 대장경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언어의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죠.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뜻풀이가 상당히 그 많이 되어졌던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 어떤 경을 가지고 이것을 복원하느냐 했을 때 당연히 티베트 장경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 따라서 학자들이 그런 의견의 통일을 볼 겁니다. 이 티베트 불교는 경, 율, 론, 이제 3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, 밀교 이론, 의학, 역사, 생물학, 기술, 문법, 수사학, 뭐 전체학, 건축 이런 데까지 총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본 이들은 곧 알게 됩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그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비중 그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뭐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학문적인 것, 철학적인 것, 뭐 정치적인 이론 등등이 대부분 심지어 그 의학까지 이 불교에서 나갔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뭐
현대적인 어떤 학문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적인 것들을 또 우리는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, 그래서 또 그 조선조 불교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있지 못하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티베트 스님들은 그 사실 경률론 3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학, 천문, 건축, 음악, 문학 등의 전문가들이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습니다.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.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티벳의 탑, 이 탑도 사실 이제 건축에 해당되는데, 티벳의 건축물 자체가 대부분이 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, 그렇게 보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스님들을 능가할 만한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지금 보면은 뭐 천문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대부분이 건축, 뭐 음악 할 것까지 이 대부분이 티벳에서는 스님들이 전문가고 스님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. 그만큼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곳이다. 물론 이제 국가적인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와 같은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다,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우선 그 인도, 네팔 쪽에서 우리가 이제 티벳 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겠습니다만은, 이 불교가 전파될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갈까? 그 육로를 통해서 뭐 또 해로를 통해서 혹은 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아마 그 인더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파미르 고원 쪽을 넘어간 것이 아니냐,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선 파미르 고원 쪽에 가게 되면은 옛날의 전설적인 불교 왕국인 라다크와 만나게 되죠. 이 라다크는 그 티베트로 산 너머라고 하는 뜻처럼 네팔이나 인도 쪽에서는 끊임없이 뭐 해발 3,500, 4,000 정도 되는 언덕을 넘고 수십 개를 넘어야 비로소 도달되는 그와 같은 곳이다,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요즘처럼 뭐 비행기다,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편리해진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, 예전에 그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 혹은 뭐 여러 대상들이 오고 갈 때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됩니다. 사실 이제 그 북방불교는 인도의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, 이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운 불교를 우리가 대성불교라고 이름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성불교, 소성불교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, 남방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남방불교, 북방불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를 좋아하죠. 소성이라는 것은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입장입니다. 이 대성불교가 어쨌든 인더스강을 거슬러 올라서 들어간 것이 이 라다크일 것이다. 그래서 라다크에 전해진 불교는 바로 그 대성불교의 절정기에 처해 있었다, 그런 불교였다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그 한 예로 라다크 왕국 그 절정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알치곰파가 있는데, 이 곰파는 사원, 조용한 곳 이런 뜻이죠. 그래서 그 알치곰파를 가보면은 이제 저와 같이 그 비로자나 불이 지금 그 주존으로 되어 있고 본존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
문수보살상, 11면 관음보살상, 미륵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. 저와 같이 상당히 장대한 한 5m가 넘는 그와 같은 보살상, 대승보살상이 있고, 그 다음에 벽면에는 온통 그 만다라로 가득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보살상들은 이제 2층까지 올라가야, 2층 법당에 올라가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이 법당 중심에 보면 이제 자그마한 그 사리탑이 한 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원의 지금 그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대승불교가 꼽히고 있던 시대의 상황이다. 물론 각 사원은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계속 그 보완되고 첨가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, 그러나 티벳처럼 어떤 혹은 그 지역처럼 전통을 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쉽사리 막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이 라다크의 중심 도시가 레라고 하는 곳인데, 이 레의 외곽 지역에 보면은 저와 같이 고성들의 아마 그 사리탑, 고성들의 사리탑 정도로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요. 108기가 있습니다. 유골이나 혹은 사리 이런 것들을 봉안한 탑이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티베트 고원 쪽으로 가서 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베트에서 탑을 다고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. 뭐 다가바라 하는 곳도 있고 다고바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그 명칭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탑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용을 해서 쓰도록 하죠. 이 티벳에는 부처님의 사리탑도 있지만 대부분 고승들의 사리탑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, 이 티벳의 탑 양식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? 물론 인도적인 영향, 또 중국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아마도 네팔의 영향이 가장 많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. 네팔 쪽이. 그것은 그 밍주링 사원에 천년 전에 전해졌다고 하는 저 청동탑 3기에서 볼 수 있듯이, 그 우리가 티벳의 탑을 보면은 바로 저 형태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키운 그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티벳의 탑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곧 티벳에서 온 네팔에서 온 저 청동탑 3기에서 볼 수 있는 네팔 양식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탑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청해성 타해사원의 서가모니 사리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티벳의 탑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. 이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탑은 구조가 다른 탑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 편입니다. 탑신이 다층탑 형식하고 그 다음에 그 복발 형태가 이제 동시에 보이고 있는 탑이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평두 부분, 복발 위에 있던 평두 부분이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탑은 모두가 그 8기로 되어 있는데, 그것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쌍으로 나누어서 8쌍성도, 그렇게 이제 8쌍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. 그래서 바로 8쌍도를 상징해서 탑이 8기가 서 있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라사의 간덴 사원의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얀 탑이 바위 위에
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라사는 사실 티베트인들의 성지죠.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사원을 연상시킵니다. 해발 3,700m 고원에 위치하고 또 이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해서 조캉 사원이라든지 라모체 사원, 세라 사원, 드레퐁 사원, 간덴 사원, 시알라우 사원 등 티베트의 대표적인 큰 사원들이 이 라사에 모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찰마다 이제 탑이 대부분 다 있는데 대부분이 다 티베트의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흰 탑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덴 사원 쪽은 그 티베트 대표 종파인 그 4개 종파 가운데 겔룩파의 본산에 해당되는 그런 사원입니다. 그래서 그 하얀 불탑이 아주 그 뒷언덕에 있어서 좀 특이한 그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는 사원이다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